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판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자 미국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인 글로벌 프론트 에셋 고미연 대표님 모시고요. 또 우리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강의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지만 또 이제 대표님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입니다. 저는 전문 부동산 투자자이면서요. 제가 한국과 미국의 크로스보더 일,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시거나 진출하고 싶으실 때 자문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신간이 나오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이죠.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푸셨더라고요. 쉽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네.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쑥쑥 읽은 거는 요 책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대표님 침 바르셨나요? 아, 네. 약간 발랐습니다.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아니에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네. 점이 중간중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재밌게 다가왔었어요. 네. 자, 대표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표님 그동안 이제 직접 컨설팅도 또 하고 계시지만 또 미국 부동산을 이렇게 매입해 주신 건이, 직접 매입해 주신 건이 제가 알기로 한 계약서 작성건으로 네. 한 100여 건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직접 투자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접근이 상당히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미국 부동산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처음부터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 부동산에 2014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대표님은 기억하실 텐데 17년부터 수많은 규제가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뭐 규제나 대중의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처음에는 아시아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네. 관심을 가지고 임장을 다녀보다가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고 미국에는 19년도에 첫 투자를 제가 하게 됩니다. 19년도요? 네, 그 이유가 하와이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있는 게 네. 어딜 가든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집값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셔가지고 임장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집값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의 집값이 싸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가 매력이 있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먼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부동산을 시민권이나 뭐 국적이 없는 한국 사람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합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대출을 보통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나요? 다 현금으로 사게 되나요? 아니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외국인에게도 주택의 경우에는 집값의 70%까지, 건물의 경우에는 60%, 요즘에는 이제 건물이 아무래도 위태롭다 보니까 50% 정도 나오는데 네. LTV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1금융권으로부터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잠깐 해보면요. 한국인도 미국 국적이 전혀 없어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합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현지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미국 현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허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네, 제 책을 보시고 열심히 네. 공부하시면 절차를 네, 그렇죠. 따라가시다 보면 네. 일반적인 그런 한국 분들도 충분히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생각처럼 우리가 뭐 되게 어렵거나 뭐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대표님은 영어에 원래 능수능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네. 뭐 현지인들과 대화라든가 이런 데 일상에 전혀 뭐 지장이 없으신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영알못들이 있잖아요. 영어가 좀 능숙하지 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뭐 언어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허들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면 너무나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열심히 현지에서 자리 잡고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한인 중개사분들도 계시거든요. 한인 중개사분이요? 네, 당연히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뭐 AI 번역기를 쓰셔가지고 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임차인도 상대를 해야 될 테고 관련된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언어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곳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미국은 중개사분들이 분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전문화도 잘 돼 있으세요. 그래서 영어가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한인 중개사분들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업도 하시거든요. 그런 법인들도 따로 있어요. 심지어 그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만 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맡기시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네, 오히려 더 정말 미국은 그 중개사분들이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뭐 관리, 뭐 키를 준다든지 아니면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부터 정말 그 정산, 그리고 세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세무 보고를 위한 증빙, 이런 것도 다 그 관리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 하실 일은 많진 않습니다. 그럼 중개사분들이 미국 현지에서는 완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동산 관리회사 같은 그럼요. 그런 역할을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제 계약서 쓰는 것도 당연히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또 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익숙하실 테니까 그분들이 이 정도만 하면 되나요? 영어는 뭐 I'm boy, 뭐 you're a girl, how are you, how do you do, fine, thank you, 뭐 이 정도만 알아도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잘하시면 당연히 훨씬 좋죠. 그러니까 아주 영어에 능수능란하지 않아도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자, 요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사고 파는 절차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법이 좀 다르고 제도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하고 미국에서는 좀 절차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이 많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절차가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따로 다룰 정도로 긴데 제가 한번 짧게 어려운 일이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셔야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을 만한 중개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도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로우.com 이런 데 들어가셔서 그 관심 있는 지역의 매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집을 찾았다고 하면 임장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임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내가 집을 보러 갈 때 나의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나요, 대표님? 일단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 보여주고 나서 그쵸. 그 다음에 뭐 자금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매도인 측에서는 신경 쓸 게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우리나라는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집을 보러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러 가기 전에도 적어도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자금 증빙을 해야 돼요. 자금 증빙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자본금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부터의 레터를 받았다. 네, 이걸 이제 pre-qualification letter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뭐 verification of funds라고 하는데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서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건가요? 네,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건물 중에 좀 큰 빌딩 이제 이런 거 매수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냥 부동산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자금이 내가 충분하다라는 걸 일단 증빙을 해야 집을 볼 수 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면 뭐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매도인들도 뭔가를 막 준비하고 그런가요? 그럼요. 미국은 집을 보러 갈 때도 집을 비워줘요. 집주인들이. 집을 비워줘요? 편하게 보라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징이라고 해서 중개사분들이 좀 인테리어도 해주시고. 중개사분들이요? 네, 별도 비용을
받으시고 네. 중개사분들이 뭐 디퓨저도 놓고 예쁘게 본인의 뭐 그런 가구도 설치해 주시고 소품도 예쁘게 집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청소도 해야 되고 네. 집주인들도 귀찮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은 이런 자금 증빙을 요구하고요. 건물은 거의 필수로 요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문화가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집을 보여줄 때, 그냥 아무나 알아서 보세요가 네. 아니라 본인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집을 비워주면은 그분들은 어디서? 그래서 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센스 있게 영화표 같은 거나 아. 주면서 잠깐 나갔다 오라고 이렇게도 네. 하고, 집주인들은 뭐 길게 비워야 하면 호텔에서 머물기도 하고요. 당일날에만 비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건 다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집을 보러 갈 때부터 자금 증빙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 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계약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분들이 가격과 조건을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미국은 서로 이제 오퍼를 주면서 협상을 여러 차례 하고요. 그래서 정말 딱 접점이 찾아졌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이 부분은 똑같죠. 그 다음으로는 또 여기서 네 번째 절차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집을 구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디로 보내죠? 매도인한테 직접 보내죠. 그쵸. 그게 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쵸. 네. 네. 그런데 미국은 전혀 제3의 에스크로우 기관으로 돈을 보내게 돼 있어요. 중립기관처럼.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네. 그 매매 전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자금을 동결을 해놓고 있다가 맞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그걸 매도인에게 주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인가요? 네.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까지도 다 하고. 세금까지요? 네네. 그 남은 차액을 매도인에게 지급을 해드립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에스크로우로 이제 계약금을 보내고 나면 여기서 또 바삐 움직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거죠? 대출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과 또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은 그래도 업무 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시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네,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대출을 받는데 짧으면 30일, 길면 네? 60일도 걸려요. 30일이요? 짧으면 30일이요? 네. 그래서 30일 전에는, 잔금으로부터 30일 전에는 대출 기간을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나요?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대출이 불가하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대표님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 미국의 부동산 거래법상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는 계약 취소가 됩니다. 30일이네요? 네. 이유가 뭔가 없어도요? 이유가 근데 보통은 있으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나왔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뭐 어쨌든 이제 자금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감정평가를 미국은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네. 그 민간기관에. 일반 작은 하우스들도 그런가요? 네네. 감정평가를 다 해요? 네. 그랬는데 그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내가 네. 사려는 가격보다. 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어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약금을 보냈는데도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보통 주별로 좀 다르긴 한데 30일 이내에는 다 계약금을 환불해드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특약을 넣어야지만 가능한데 사실 그런 특약을 넣으면 이제 매도인 측에서는 싫어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물건만 잡아놓고 딴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당신이 취소하면 곤란해지잖아. 근데 그게 미국에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소비자들을 확실히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막강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절차로는 홈 인스펙션을 해요. 이 홈 인스펙션이 뭐냐면, 대표님 매수하려는 부동산을 본다, 내가 점검한다. 네. 그럴 때 대표님은 한 몇 시간 정도 보셨어요? 중개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요? 네. 꼼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작은 집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매수인들이 봤을 때는 뭐 1시간 이렇게 생겼다 내부 구조가 물 잘 나오는지 뭐 잘 내려가는지. 잘 내려가는지 그 네. 정도의 수준이지 뭐 네. 곰팡이 없는지 네. 그 정도의 수준이지 뭐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아니죠. 이게 또 우리나라와 차이점인데, 네. 미국은 집의 경우에는 그 홈 인스펙터라는 전문 사전 점검 조사관이 네. 주택은 반나절 정도, 정말 네. 빌딩은 며칠에 걸쳐서 네. 점검을 다 합니다.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런 누수가 없는지, 배선이 네. 끊겨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점검을 하거든요.
중대한 하자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 매도자가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도 물론 보호받을 수 그렇죠. 있지만 네. 오히려 중개사분들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왜 고지 안 해줬어? 라고 하는데 그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없는 그럼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중개사도 사실 그 집에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살아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검조사관이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몇십 장짜리 리포트가 나와요. 아. 네, 리포트가 나와서 중대한 하자들은 다 원상복구를 해주거나 크레딧이라고 해서 아예 현금을 줘요. 너가 매수해서 수리해라.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매수자뿐만 아니라 중개사도 보호해주는 저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네요. 네, 대출 받았고 이제 인스펙션 했죠. 네. 그리고 나서 파이널 웍스루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합니다. 네. 진짜로 집이 잘 고쳐졌는지. 보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한날 한시에 모이셔가지고 네. 이제 대출 약정 서류라든지 이때는 정말 중개사분들 그리고 대출은행 직원, 에스크로우 회사 직원들이 다 모여서 그 등기 문서에 사인도 하시고요. 대출 약정서에도 다 사인을 하시고 이 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에스크로우 회사가 혹은 이제 주별로 변호사가 이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서류를 가지고 이제 대출은행도 그 에스크로우 계좌로 대출금이 실행되고요. 아, 매수인이나 매도인 측 계좌가 아니고요. 네네. 은행도 그 계좌로만 돈을 지급해줘요. 그리고 매수자는 당연히 나머지 잔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 잔금을 이체를 해서 그 양쪽의 당사자들의 의무가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등기소로 변호사 또는 이제 에스크로우 직원이 등기를 하러 가고요. 등기가 일어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네.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절차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나하나 제가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약간 좀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 속에 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2중, 3중 제도들이 좀 보완이 많이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라는 게 물건 단순히 하나 파는 그런 거래가 아니고 정말 거금이 오가는 거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래에서 매도자, 매수자, 뭐 중개사분들까지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매도, 매수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이 이동이 되네요. 네. 특별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있나요? 일단 한국 분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라든지 가장 핫하고요. 비용 관련해서 한국 분들이 놀라시는 게 미국에는 부동산을 살 때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 양도차익의 몇 프로에서 세금을 가져가는데 미국에는 그걸 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